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1월 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은 코인데스크에서 나온 비트코인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플과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비트코인 펀드 판매 승인이 났다라는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선물 시장이 현물 규모의 절반을 따라잡았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탈리아에서 온라인 주요 결제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SDK를 선보였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최근 고점 시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분석은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지금 코인데스크에서는 비트코인이 현재 9,000달러 선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200일 이동평균 방어에 거듭 성공했다라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 추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난주 고점 1350달러로부터 후퇴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앞으로 상승 여지를 시사하는 것이며,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켜진 만큼 100일 이동평균선 시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직접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위쪽에는 10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이 아래쪽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그 포진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딱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10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 내려오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딱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아주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200일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과거에 굉장히 큰 저항을 받았던 이 저항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저항을 받았고 여기에서도 저항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번에 뚫고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안정적인 지지선으로 지켜지고 있고, 위쪽에 이 10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세는 1350달러 돌파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단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할 때 굉장히 큰 폭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조정 보이면서 지금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 굉장히 좋게 봅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RSI로 보더라도 이 상단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 지금 60선 정도의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상단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바이도빅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분석가인 바이도빅의 분석인데요. 제가 한 2명의 그 분석을 한번 같이 가져와 봤어요. 일부러. 재미난 게 이 트렌드 라인이 정말 똑같은 그 가격 흐름이고 똑같은 차트인데 정말 얼마나 다르게 이 분석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바이도빅의 분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상단의 이 트렌드, 요 상단을 연결을 해서 지금 트렌드 라인을 하락 트렌드 라인으로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이거 이제 블리시 플래그 패턴의 위쪽 상단을 지금 말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하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미난 건 지금 현재 가격은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왔고, 이 아래쪽에도 이 지지선으로 지금
그 200 EMA 선이 아래쪽에 해당이 되고 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트렌드 라인의 하단선과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가격대는 이제 8,650달러, 그래서 8,793달러 선이 이제 주요적인 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원래 과거에 요 패턴이었어요. 블리시 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서 깃발처럼 생긴 거예요. 깃발. 플래그라는 게 이제 깃발을 뜻하는 건데 이렇게 깃봉이 있고 그 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블리시 플래그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강세장에서 나오는 이렇게 잠깐의 그 하락 추세가 이렇게 깃발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는 거고, 이 플래그를 지나면 이 플래그의 이 상단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가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예전에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맞아 떨어졌죠. 이 상단을 아까 그 바이도빅의 분석을 통하면 이 상단을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전형적으로 지금 예상했던 그 패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패턴인데 똑같은 차트인데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매직 포캐논의 분석인데요. 정말 이 똑같은 차트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똑같은 건데 이 상단이 트렌드가 굉장히 달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가 다르죠. 지금 아까 바이도빅이 그 전망을 하는 부분 트렌드 라인하고 이거랑 뭔가 방향성은 같은 것 같은데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보면은 이 끝상단을 연결을 한 건데 이 하단선은 연결이 안 됐어요. 지금 요 끝에만 지금 연결을 한 거예요. 요 끝단점 그리고 끝단점을 연결을 하고 각도가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상단이 여기 상단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난 분석인데 이 하단선도 요 하단선 요 끝단점을 연결을 해서 극단적으로 아주 큰 이 트렌드 라인이 그려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직까지도 저항선이 돌파하지 않은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 트렌드 안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당연히 더 나올 수 있다. 이 트렌드 라인에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차트랑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하게 다른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가 지금 그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라인이 훨씬 더 각도가 좀 더 그 가파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간 게 되고 이 매직 포캐논은 각도가 완만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맨 끝단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니까 여기가 아직까지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느냐, 아까처럼 바이도빅처럼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트렌드나 뭐 이런 기술적 분석들을 보실 때에도 이런 것들은 좀 참고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완벽하게 기술적 분석이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확률상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과정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이 분석가들이 분석한 내용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설정해 놓은 선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또 굉장히 허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술한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 분석을 하신 걸 좀 참고적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SBI 그룹 리플의 유용성
비트코인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금융대기업 SBI 그룹이 있습니다.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유용성 면에서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더 낫다, 리플의 XRP가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SBI 한 그룹 임원은 그 비트코인은 개당 가치가 높아서 더 작은 가치로 나누기 힘들다. 비트코인 채굴 비용도 반감기 이후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약점들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고, 리플은 지금 이제 SBI 그룹에서 일본, 동남아 간 송금 서비스에 리플을 사용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결국엔 SBI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있죠. SBI는 리플의 전속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리플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SBI 그룹의 이제 홍보용 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리플이 완전 나쁘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BI가 리플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리플을 옹호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디스할 수밖에 없는 요런 상황인데, 굳이 비트코인을 디스할 필요까지 있나? 비트코인은 경쟁자라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그리고 캐나다 자산 운용사 3iQ. 3iQ에서 지금 비트코인 펀드 판매 승인을 처음으로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캐나다 자산운용사 3iQ가 규제당국 승인을 받아서 일반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는 자산운용사 3iQ가 신청한 폐쇄형 비트코인 펀드를 승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펀드를 거래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이제 비트코인 펀드까지도 출연을 해서 일반 개인들도 비트코인 펀드를 직접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캐나다 등록 연금관리 계획 또는 비과세 예금 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펀드의 비트코인 자산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미니 거래소 쪽, 그 윙클보스 형제가 하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펀드를 이제 출시를 허가받았기 때문에 이 암암리에 지금 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많이 지금 비트코인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암호화폐 위협에 대한 잠재적 대응책으로 보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역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도 이제 뭐 승인이 나고,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활용에 대해서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 당국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허가가 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제 금융상품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해서 많이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선물 시장이 현물 규모를 절반을 따라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투자원의 모건 스탠리 출신으로 AQR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금융시장 연구소를 이끄는 아론 브라운 소장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과도하게 부풀었던 암호화폐 시장을 안정화하며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기고란을 통해 밝혔습니다. 선물은 상품 이제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장내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은 이제 선물이라는 건 미리 앞으로 가격이 이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에는 거의 투기장이 돼버렸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 수익률이 높거나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직접적으로 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미래의 가격에 따라서 내가 그 가격을 현금으로 치르겠다라고 보통은 선물을 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배 이상 뭐 이렇게
막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도박 중에 가장 큰 도박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기와 조작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장벽이 높은 혁신에 대한 소액 자본으로 접근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개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개인들한테는 오히려 투기 쪽과 조작 쪽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 와중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 규모는 계속 시장이 확대되고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3개 상위 거래소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거의 전무했던 선물 거래 규모가 현물 거래의 50% 수준으로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그 비트코인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선물의 문제는 선물은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격의 급등락을 부각시키는, 극대화시키는 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사고 파는 그 행위들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을 폭등시킬 수도 있고 폭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웹도둑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몸통이 원래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가격을 그 선물 가격이 오히려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활발해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유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조심하셔라 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극단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너무 크죠, 비트코인은. 그래서 그 변동성을 너무 따라가시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투자 위험이나 실패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탈리아에서 그 온라인 주요 결제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탈리아의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온라인 결제 수단이 비트코인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온라인 결제 수단은 페이팔로 월 130만여 건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탈리아 선불카드 서비스 포스트 이페이가 월 120만 건으로 2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월 21만 5,800건 이상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보다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굉장하죠? 다만 이제 신용카드에 연계된 페이팔 그 포스트 이페이 계정 수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선은 월 21만 5,800건 이상이 사용된다는 것만으로도 이 비트코인의 사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게 뭐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보다 뭔가 사용성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건지, 이탈리아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지금 주요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인,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비트코인 내용이 추가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 내용이 그 프랑스 고등학교 그 경제 과목 및 사회과학 관련 교과과정에 내용이 추가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학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주제로 한 수업 과정이 열리고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잘 그렇게 바뀌지는 않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 비트코인
대해서 지금 교과 과정에 실린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비트코인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유로화를 대체할 수 있는가, 비트코인이 미래 화폐가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 어떻게 다른가,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가와 같은 주제의 교육 영상도 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앞서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벌써부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것도 비트코인이 유로화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선 꿈도 꾸기 힘든 그런 교과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포착을 하고 우리가 토론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나쁘든 좋든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지 알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비난을 계속 가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듣지를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서로 토론해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빨리 앞서가는 프랑스네요. 자, 그리고 삼성 블록체인 플랫폼 SDK를 선보여 생태계 확장을 나선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삼성 블록체인 플랫폼 SDK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29일부터 30일간 양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9에서 삼성 블록체인 플랫폼 SDK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삼성 블록체인 플랫폼 SDK는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DApp 개발과 모바일 호환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자 도구라고 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줄여서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슈화된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그 토론, 블록체인 키스토어 개발자 도구에 토론을 추가하면서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굉장히 이 블록체인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콜드월렛 개발업체 레조와도 협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지금 이 블록체인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도 역시 굉장히 빨리 앞서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선은 삼성도 준비를 잘 해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리고 삼성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카카오 클레이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되는 코인들은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삼성의 이런 행보들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코인들, 상위권 코인들은 대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연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